11월 29일 오후 4시 40분 동부전선의 미군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하갈우리 남쪽 고토리도 앞뒤로 포위되었다. 고토리에서 하갈우리까지의 보급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서 영국 해병 41특공대의 드라이스데일 중령의 지휘 아래 제3대대 지중대, 31연대 비중대, 해병특공대, 사단부대 등 총 900명으로 구성된 돌파부대가 출발하였다. 이미 중국군은 능선마다 오글거렸으나 드라이스데일 부대는 엄청난 양의 집중 사격을 받으며 돌격을 개시하였다. 드라이스데일 중령은 하갈우리에 있던 스미스 장군에게 이 위험한 돌파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무전으로 질문하였다. 스미스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파하라고 하달하였다. 그런데 선두부대가 드디어 하갈우리와 고토리 중간에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탄약차에 박격포탄이 명중되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중간 부분의 길이 끊겼는데 선두부대는 그대로 진군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탄약차 때문에 후속부대는 중국군의 총탄 세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겨져 모두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덕동국에 포위된 F중대의 위기는 심각했다. 헬리콥터의 지원도 소용없게 되자 제7연대의 2개 중대, 제5연대 1개 중대를 동원하여 혼성대대를 만들어 구출작전에 나섰으나 진출한 지 몇 분도 안 되어 도로 양쪽에서 빗발치는 중국 지원군의 기총 사격을 받고 그냥 방치하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다. 30일 아침이 되어서야 제7사단장 데이비드 바 소장이 장진호 동안의 예하 부대를 헬리콥터로 방문하고 처참한 상황을 확실히 알았고 제10군단에 배속된 해군 상륙작전 전문가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브리핑으로 알몬드 소장도 비로소 장진호 방면의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에 즉각 L-19 경비행기를 타고 하갈우리로 날아가 해병 제1사단장과 육군 제7사단장에게 하갈우리에 집결한 뒤 사단 내 모든 편제 화기와 장비를 파괴하고 함흥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였다. 12월 1일 오전 미 제7해병연대 제3대대는 1542고지와 1419고지에 투입되어 인민지원군 제59사단 제175연대와 전투하였다. 그러나 중국 군대의 완강한 수비로 즉시 해병대의 공격은 정지되었다. 오후가 되어 중국군 호위대가 미 제7연대 제3대대의 진지를 통과할 때 그들은 여전히 도로와 산상봉 사이의 산비탈에 갇혀 있었다. 하갈우리를 아직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지원군 상층부는 급히 제79사단에 명령하여 유담리를 공격하도록 하는 한편 제89사단더러 남쪽의 고토리로 급히 진격하라 하였다. 중국 군대가 야간에 맹렬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에 뒤쪽의 어무 부대가 미군 비행기의 공격을 받는 형세가 되었다. 전투는 12월 2일 오전 모든 미 해병대가 유담리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미군은 유담리에서 후퇴할 때 불도저로 180cm의 기다란 구덩이를 파고 낙하산 천에 쌓인 85구의 시신을 합동으로 묻기도 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 제7해병연대 제1대대는 12월 1일에 아직도 중국군이 가로막고 있는 1419고지의 저지를 돌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전투 중 엄중한 사상자를 내면서도 기근과 혹한 속의 인민지원군은 5개 소대를 투입하여 굳게 지키고 물러서지 않았다. 어둠이 깔리기 전 미 제7해병연대 1대대는 마지막으로 산의 상봉을 점령하고 아울러 도로 동쪽 산지를 뚫고 전진을 하였다. 과연 제7해병연대 1대대의 돌출행동은 몇 개의 도로상의 중국 수비진지를 성공적으로 돌파할 수 있었다. 오전 10시 페이스 중령은 하갈우리로 철수를 결심하였다. 후퇴 순서는 페이스 부대, 제32연대 제1대대, 제57 야전포병대대, 중박격포 중대, 제31대대 제3중대 순이며
제15 대공포대대 그리고 D포대의 반궤도 장갑차는 대열 중간중간에 배열되었다. 약 3,000명의 병력이 22대의 트럭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태워야 할 부상자가 너무 많아 사전에 트럭에 실어놓은 시신들을 트럭 밖으로 던져버렸고 시신들은 떨어진 그 자리에 방치되었다. 600명의 부상자를 포함한 수천 명의 육군 병력은 크루세여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1시가 되어서야 크루세여기가 나타나 병력을 싣기 위해 착륙하면서 안전을 위하여 네입판탄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네입판탄을 너무 가까이 떨어뜨린 바람에 불길이 사람 바로 앞쪽에 떨어져 일부 병사들이 불기둥으로 변하였다. 그 순간 공포에 쌓인 병사들은 도로를 따라 무질서하게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건재했던 소대 중대의 편제가 오히려 다 무너져버린 것이다. 오후 5시경 페이스 중령은 남은 병력들이 다시 싸우도록 명령하였지만 모두 넋이 나가 있었다. 페이스 중령은 전투를 거부하며 트럭 짐칸에서 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라고 일본어로 말하는 카투사 2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해버리고 말았다. 페이스는 정기 훈련을 받고도 도망가기 바쁜 미군 병사를 이렇게 한 명도 사살한 적이 없다. 그들 장진호의 카투사들은 길을 걷거나 논밭에서 일하다가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강제로 끌려와 대개 미 제7사단에 내던져진 한국 민간인들이었다. 그들 카투사들은 주로 경북지방에서 농사짓던 농군들로 영어는 한마디로 모른 채 병력 보충용으로 각 소대, 분대로 흩어져 배속되었다. 하여튼 미 병사들이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가자 인민지원군들이 사격하기에 아주 편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름달은 휘어청 밝았다. 엄폐물이 전혀 없이 외롭게 달려가던 병사들은 하나씩 모두 사살되었다. 12월 2일 구립된 덕동국해의 F중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미군은 안간힘을 썼다. 원래 계획대로 제5연대가 유담리 방어를 전담하고 제7연대가 먼저 남쪽으로 진격하여 덕동국해의 F중대를 구출하고 이어서 하갈우리까지 뚫고 내려가야 했다. 먼저 미 제7연대 제1대대가 12월 1일 야간에 산길로 진격하였다. 그들은 정상에 있는 참호에서 중국군 얼음덩어리를 꺼냈는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어서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인민지원군 방어 전초 병력은 대부분 얼어 죽어버려 미 제7연대 1대대 병력은 저항 없이 1529지를 차지할 수 있었다. F중대는 5일간 격전으로 전사 26명, 실종 3명, 부상 89명 등 총 118명의 사상자를 냈다. 장교는 7명 중 6명이 부상당하였다. 당시 F중대에는 중국군 포로로 천이라는 자와 차오라는 자의 2명이 있었다. 제7대대 비중대 소대장인 중국계 추엔리 중위가 그들을 신문하니 놀랍게도 장제 스미트에서 공산군과 싸웠던 국민당 군 출신이라고 하였다. 천씨, 당신은 국부군 출신인데 어떻게 한국 전선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찬에서 산동의 제9병단으로 전출 온 지 이틀 만에 동북으로 이동하였고 동북의 기차 안에서 우리가 조선 전선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오 씨도 국부군 출신이라고 하던데 둘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모릅니다. 차오 씨, 당신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는 후베이에서 산동으로 차출된 당일로 동북을 거쳐서 조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공산군과 국부군의 비율은 얼마가 되는가? 잘 모릅니다. 내 주위엔 모두 국부군 출신만 있었습니다. 나는 공격도에서 항상 제1파에 섰으며 우리 조에는 전원이 국부군 출신이었습니다. 주엔리 중위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유담리의 미 해병 4, 5개 대대는 인민지원군 3개 사단을 막아내며 성공적으로 후퇴한 반면 풍유리 후동리의 육군 2개 대대는 인민지원군 1개 사단을 상대로 방어는 그런대로 해냈지만 그 과정에서 풍유리의 페이스 부대만 남기고
후동리의 부대가 먼저 후퇴해버렸다. 홀로 남겨진 풍윤리의 페이스 부대는 외롭게 후퇴하다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12월 3일에도 후퇴는 계속되었다. 유담리에서 후퇴하던 미군 2개 연대의 부상자 수는 놀랄만하였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상자 1천여 명에 도보로 이동하는 부상자 800여 명이었다. 중간에 합류한 폭수일에 주둔해 있던 F중대의 부상자를 태울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자리가 없어 부상자들은 지프차 보닛 위에 3명씩 눕혀놓아 주위와 총탄 세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시신은 대충 길가에 묻거나 트럭 흙바지, 심지어는 대포의 포신에 묶어놓기까지 했다. 살갗을 찢는 듯한 혹한에 극도의 피로가 겹쳐 행군이 멈출 때마다 다들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인민지원군 쪽도 상황은 안 좋아 미군의 허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공격하지를 못했다. 중간에 방어호에 있던 인민지원군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데 숨 쉴 때마다 허연 입김이 피어오르고 후레쉬로 비추면 눈동자가 불빛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도로 곳곳에 미군이 피워놓은 화돛불에 인민지원군이 몰려와 미 해병들과 같이 불을 쬐다가 몸이 녹이면 다시 산비탈로 올라가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자동적으로 무언의 혹한 대비용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셈이었다. 하갈 우리 동안의 육군 페이스 부대도 정신만 차리고 이동했더라면 해병 항공대의 지원으로 무사히 철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장교들은 주의하기를 포기하고 인가로 숨어들었고 병사들은 저격당한 운전병 대신 운전대 잡기를 두려워했다. 그 때문에 제대로 된 공격도 받지 않았는데 알아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도망치다가 저격당하고 마는 사태가 벌어졌다. 12월 4일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전선을 방문하여 언제나처럼 낙관론만 펴다가 돌아갔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B-17과 B-29 폭격기가 여러분을 함까지 완벽하게 엄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군단장답게 한 명의 사단장과 2명의 연대장 그리고 수송 대대장에게 무공십자훈장을 수여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고토리를 방문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육군 제31대대 2연대장 윌리엄 라이리 중령에게도 훈장을 수여하여 묻 사병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날 흑인이 기념할 만한 일이 하나 생겼다. 미 해군 최초의 흑인 비행사 제스 브라운이 피격당해 하갈우리 인근에서 불시착했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그 후에 미국 최초로 흑인 이름을 딴 녹스급 호위 구축함 D1089함을 제스 브라운호로 명명하여 그를 기리게 되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부대를 이루고 같은 내무반을 쓰는 것도 한국전에서 처음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흑인의 이름으로 구축함 이름까지 생겨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은 이래저래 흑인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메가더는 중공군 100만 명이 북한에 집결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민지원군 25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와 1차 대공세를 펼 때는 한국군이 헛것을 본 것이거나 소수의 의용군이 참전했다고 한 사람이 이제 중공군이 참전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100만 명이 참전했다고 허황된 말을 한 것이었다. 원래 공포에 질리면 적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법이다. 실제는 유엔군 수나 중공군 수나 엇비슷했고 중공군 수가 약간 많은 것에 불과했다. 단 유엔군은 작전 계획을 잘못 짜서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중공군은 집결되어 있으니 공격을 받은 유엔군 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보다 10배도 더 많은 수가 몰려온 것처럼 보였다. 동부전선의 유엔군이 철수를 위하여 12월 1일 시험 비행의 이 착륙을 거쳐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하갈우리의 임시 활주로에서는 무려 4,000명 이상의 해병과 육군 부상자들을 공소하였다.
최종적으로 부상병 4,321명과 시신 173구가 후송되었고 보충병 500명과 보급품이 하갈 우리에 도착하였다. 12월 5일 서부전선의 미 8구는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다음날 한국군마저 철수하여 평양은 완전히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보병 제7사단이 압록강 해산진에서 신흥리로 철수 완료하였다. 서울에서는 국립박물관의 주요 문화재를 부산으로 소개하기 시작할 정도로 전황은 남측해 아주 불리하였다. 12월 6일은 하갈우리에서 흥남 쪽에 더 가까운 고토리로 탈출하는 날이다. 이때까지의 부대 배치를 보면 하갈우리 북쪽에는 여전히 인민지원군 제58, 59, 79, 84단이 남아있었고 이날부터 새롭게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의 18km 구간에 인민지원군 제76, 77사단이 추가 투입되었다. 고토리에서 황초령을 지나 진흥리까지는 여전히 인민지원군 제64단이 차단 중이었고 진흥리 남쪽에서 수동을 지나 마전동까지는 유담리 북쪽에 있던 인민지원군 제89사단이 남하하여 차단하였다. 유엔군은 기존의 인민지원군 6개 사단과의 전투도 버거운데 새롭게 2개 사단이 더해진 것이었다. 미 제7 해병연대가 철수부대의 선봉에 섰고 제5 해병연대가 후방 업무를 맡았다. 차량이 1,000대가량 있었지만 동상 방지를 위해 운전병과 부상병을 제외하고 모두 도보로 이동했다. 이때쯤 완만한 행동으로 오던 인민지원군 제26군단이 하갈우리에 도착하여 그 제76사단과 77사단은 제58, 60사단과 임무교대를 하였다. 미 제7 해병연대가 하갈우리의 남쪽에서 인민지원군 제76사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미 제5 해병연대는 인민지원군 제76사단으로부터 동쪽 고지를 탈환하였다. 인민지원군 제76, 77사단은 하갈우리 방어권에서 전면적인 야간 진공을 단행하였으나 미 해병대원은 중국군의 진공을 격퇴하고 모처럼 막대한 살상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동시에 미 제7해병연대는 도로 주위의 고지를 탈환하고 하갈우리와 고토리 사이의 도로를 뚫었다. 그러나 해병연대가 막 떠나자 인민지원군 제77사단이 즉시 양측의 삼봉우리에서 돌아와 철수하는 대우를 향하여 맹공을 퍼부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행군이 너무 힘들어 대열이 멈출 때마다 쓰러졌는데 쓰러진 병사들은 발로 세게 걷어찰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인민지원군 포로들은 동상을 입은 채 걸어가고 있었고 일반인 피난민들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대열 밖에서 거리를 두고 걷게 하였다. 이날 밤 유엔군은 완전한 인해 전술이라는 전법을 실감나게 경험한다. 해병 제5연대가 방어하는 하갈우리로 3시간에 걸쳐 중공군은 피리소리, 꽹가리소리, 징소리와 함께 엄청난 인원이 제1파, 제2파, 제3파에 이어 제4파까지 파도를 이루며 밀려왔다. 해병대는 전차, 야포, 박격포, 로켓포, 기관총 등 모든 화기를 동원하여 방어하였다. 하갈우리 남쪽 평지에는 마을에 300호 1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많은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뒤로하고 미 해병대를 따라 무작정 피난길을 따라 나섰다. 남한은 따뜻하고 전쟁이 없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다. 미군은 이러한 피난민을 부대에 섞이지 못하도록 총칼로 위협하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게 하였고 중공군은 수시로 그 틈바구니로 끼어들어와 미군을 공격하였다. 미군이 응사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중공군이 아니고 한국 피난민이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신을 남기며 흥남을 향해 걷고 있었다. 12월 7일은 미 해병대가 진흥리에 집결하는 날이다. 아침이 되어 먼동이 트자 어마어마한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중공군의 시체 더미가 하갈우리 A중대의 진지에서부터
철로 옆 보급품 야작장을 거쳐 이스트힐의 산 기슭까지 질펀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대충 짐작으로도 1,000구 이상은 되었다. 이에 비하여 방어의 주력이었던 미 해병 제5연대 1대대는 전사자 10명에 부상자 43명에 불과하였다. 이내 전술로 쳐들어온 중공군을 우세한 화력과 투지로 모두 물리쳤던 것이다. 이내 전술에도 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한순간에 모든 부대들이 하갈우리를 빠져나가자 유담리에 이어 이번에도 미 해병 제5연대 2대대가 후위를 담당하기 위해 홀로 남았다. 그 중에서도 이 중대가 마지막으로 출발하였는데 이들은 후퇴하면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해체하거나 불태웠다. 이때의 불길은 18km나 떨어진 고투리에서도 볼 수 있었다.